연휴에 무슨 일? 제22호 태풍 한롱 북상. 이번엔 진짜 심상치 않다. 연휴니깐 괜찮겠지?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제22호 태풍 한롱이 급속히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입니다. 기상청은 아직 직접 영향은 불확실하다고 말하지만 여러 글로벌 모델에서는 한반도 또는 일본 열도로 향하는 경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 이번 한롱 자을 태풍 중 가장 강력할 수도 있다. 기압이 930 헥토파스칼 안팎으로 떨어지며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0m 이상. 이는 건물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수준의 위력입니다. 9월의 태풍 곰파스와 유사한 경로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근처에서 급격히 세력이 유지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휴 계획 비상. 남부부터 영향 시작할 듯.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연휴 후반부인 10, 12일쯤 남부지방부터 비바람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항공편 결항 가능성, 해상교통 차질 및 산간지역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연휴 귀성길, 귀경길 대혼란이 예고되며 올해 연휴는 비상연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반응. 왜 연휴만 되면 태풍이 오냐? 한롱 이름이 무섭게 들린다. 온라인에서는 벌써 이번에도 연휴 태풍이냐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한롱이 할랑할랑 오는 게 아니라 세게 치고 올라온다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은 이번엔 농담할 상황이 아니다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롱의 진짜 위협은 바람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번 태풍의 핵심 위험은 연휴 기간이라는 타이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고 여행하고 방심하는 그 순간, 태풍 한롱은 한반도에 가장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학자 김태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의 세기도 세지만 연휴 중간에 겹치면 인적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서지나 해안 지역에서의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됩니다. 올가을 이상기후의 경고음, 한롱은 그 시작일 뿐. 9월 이후 유난히 열대적 기압이 잦아지고 태풍이 가을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높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여전히 세력 유지 중임. 이런 조건은 10월 태풍 시즌의 재점화를 예고합니다. 즉, 한롱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10월 하순까지 또 다른 태풍 후보들이 연이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SNS 폭발. 한롱 실시간 경로 봤는데 이거 장난 아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실시간 경로 캡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에서 한롱 눈이 선명하게 보인다. 폭풍의 벽이 일본 남쪽까지 닿았다 등 일반인들도 체감할 정도의 강력한 구름대 형성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한롱, 연휴 태풍, 비상대책, 제주 결항 같은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미 비상 대응 단계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해안지역 주민 대피 경로 점검, 교통, 항공, 운항 조정 검토,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조금만 북쪽으로 틀어져도 수도권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며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상청, 해양기상센터, 국립재난안전처 모두 비상. 기상청은 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제22호 태풍 한롱이 현재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2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북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이 북위 25도선을 넘는 순간 진로가 급격히 동쪽 또는 북동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본 규슈와 남해안이 가장 큰 위험권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한반도 남부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예보국 관계자. 해양기상센터 해상폭풍주의, 파고 최대 10m 예측. 해양기상센터는 이미 제주 남동여역과 대한해협 일대 폭풍주의보 예비 발령을 냈습니다. 센터 관계자는 한롱의 강풍 반경이 매우 넓어 태풍이 먼 해역에 있어도 해상교통과 어업활동이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10m에 달하는 높은 파도와 해일성 파랑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두나 해변 앞두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 파도가 더 무섭다. 해양기상센터 김현수 소장.
국립재난안전처,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령. 국립재난안전처는 오늘 오후 모든 시도 재난대책본부에 24시간 비상근무체제 도입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안 산간지역 주민 대피 경로 점검, 지하주차장 하천 주변 침수 취약지 사전 통제, 군, 경, 소방 합동 대응체계 강화. 또한 한롱의 진로가 북쪽으로 조금만 이동해도 수도권 일부에 강풍 폭우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은 가급적 외출 자제, 여행 계획 변경 검토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연휴를 즐기기 위한 외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국립재난안전처 대변인. 태풍특보 발령 가능성 높아 6일 새벽 전국 예비특보 검토. 기상청은 태풍의 경로가 확정되는 6일 새벽 3시 기준으로 전국 태풍 예비특보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부, 동해안 지역은 태풍 중심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강한 비구름대에 직접 영향권을 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일 이후 태풍 중심이 북위 28도 부근으로 접근하면 한반도는 사실상 영향권 진입 단계로 봐야 한다. 기상청 태풍센터장. 긴급 권고 요약. 연휴 여행 캠핑 일정 즉시 재검토. 해안, 계곡, 산간 지역 접근 금지. 기상청 및 재난문자 실시간 확인. 비상용품, 배터리, 식수 최소 3일분 준비. 태풍 접근 시 차량 이동 절대 금지. 현장 속보. 제주 강풍 시작. 공항 결항 속출. 해상교통 전면 통제. 연합뉴스TV 취재진이 현재 제주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20분. 제22호 태풍 한롱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항 주변은 우산이 뒤집히고 바람에 간판이 흔들릴 정도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행기 결항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김포 노선 20여 편이 취소됐고 여수와 부산행 항공편도 줄줄이 지연 중입니다. 현장 기자 김다은, 연합뉴스TV 제주공항. 속보, 남해 동해 해상 모든 여객선 운항 중단.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6시부로 남해안, 동해안 전 해상 여객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파고는 최대 8에서 10m로 치솟고 있으며 부산항, 통영항, 여수항 등 주요 항만은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선박은 모두 항구에 장박 완료. 어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양기상센터 관계자. 긴급 제보. 남부지역 곳곳 정전, 도로 침수 잇따라. SNS에는 벌써부터 정전됐다, 도로 잠겼다는 제보가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목포, 순천, 경남 통영 일대에선 짧은 시간에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며 일부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연휴 첫날이라 방심한 시민이 많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지고 전기가 나갔습니다. 차를 버리고 대피했어요. 전남 순천 주민 인터뷰. 전문가 분석. 한롱의 세력 아직 끝이 아니다. 기상청 예보관은 현재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태풍 중심부에 눈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곧 태풍이 폭풍 최성기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한롱은 일본 남쪽 해역을 지나면서 다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3시경 중심 기압은 930헥토파스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 태풍센터 예보관. 정부 긴급 대응 브리핑. 전국 비상 2단계 격상. 국가재난안전처는 방금 전 오후 7시 태풍 대응 단계를 관신에서 경계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전국 17대 시도 비상근무체제 가동, 군경 소방 합동 현장 지원팀 투입, 지하차도물 하천 주변 통제 확대. 이번 태풍은 예상보다 느리게 그러나 더 강하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연휴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십시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마지막 속보 요약. 제주 남해 전역 강풍 경보 발효, 남부 10개 시군 호우 경보 발효, 항공편 120편 결항, 여객선 45편 운항 중단, 전국 초중고 학교 6일 임시 휴교 감토. 10월 5일 일요일 웨더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웨더 브리핑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기상 상황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먼저 제주도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저기압과 이에 동반된 전선이
느리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후면으로 짙은 비구름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깊어가는 가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시선을 남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생해 세력을 키웠던 제21호 태풍 마트모는 필리핀 북부 루손섬을 관통한 뒤 현재 남중국해 서쪽 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태풍은 앞으로도 따뜻한 남중국해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계속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추석과 같은 큰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 지역은 강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또한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생한 열대우란 94W가 감지되었는데 아직은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지만 발달 가능성이 높아 관계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10월 4일 주요 기온 현황.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지기도 관측소에서 28.1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남쪽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장 낮은 기온은 강원도 설악산 정상 부근으로 낮에도 11.7도, 새벽에는 7도 안팎까지 떨어져 초겨울의 기온마저 느껴졌습니다. 오늘 10월 5일 새벽 기온. 오늘 새벽 최저기온 분포를 보면 서귀포 지기도는 25.9도로 밤 사이에도 열대야에 가까운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반면 강원도 설악산은 10.1도까지 떨어져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내에서도 남과 북, 해안과 내륙의 기온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 현황.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5일 일요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비를 내렸던 저기압의 중심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기압골이 깊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전 해상에는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해상주업이나 해안가 활동 시에는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분석.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기준. 한국 시간 10월 5일 새벽 3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제21호 태풍 마트모는 필리핀 루손섬을 통과하며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으나 남중국해 진출 이후 다시 세력을 회복 중입니다. 현재 미군 기준으로는 열대폭풍 TS 등급이나 우리나라 기상청 기준으로는 여전히 태풍급 세력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한 열대요란 94W는 현재 옐로우 서클 단계로 이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즉, 아직은 즉각적인 위험은 없지만 해수면 온도가 29에서 30도에 이르러 급격한 발달 가능성이 충분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위성 영상 분석. 10월 5일 정오 기준 위성 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 중심은 동해 중부 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기압이 완전히 물러나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고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지형적 영향에 따른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중국해 서쪽 해상에는 제21호 태풍 마트모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뚜렷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트모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3m 이상, 기상청 기준 강도 강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JTWC 기준으로는 사피어 심슨 태풍 등급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강력한 세력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태풍은 오는 10월 7일경 중국 최남단 하이난성과 베트남 북부 국경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에 계신 교민 및 여행자께서는 태풍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 남쪽 해역의 열대요란 94W 주변에는
점차 원형의 등압선이 형성되며 저기압성 회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표층 해수온은 29에서 30도로 태풍 발달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대요란이 조만간 제22호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전국 주간 기상전망 10월 6일, 10월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한반도는 북서쪽의 찬 대륙 고기압과 남쪽의 따뜻한 해안기류가 번갈아 영향을 주면서 일교차가 매우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에는 햇살이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일부 내륙 지역은 최저기온 6에서 8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과 경기 북부 내륙에는 첫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고 해상에서는 간헐적으로 비구름이 유입되어 간헐적인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역별 주간 날씨 요약 1. 서울 경기권 6일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아침 기온은 11에서 14도, 낮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북서풍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다소 하강할 전망입니다. 2. 강원도 영서 지역은 주 초반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영동 지역은 동해상의 약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7일 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산간 지역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충청권 대체로 맑겠으나 8일 수요일 오후에는 서해상에서 들어오는 약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과 세종, 대전 일부 지역에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구름만 많고 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라권 전북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으며 전남 남해안 지역은 남풍의 영향으로 9일 목요일 10일 금요일 사이에 짧은 비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시간대에는 대체로 맑고 바람이 약해 농작물 건조 및 추수에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5. 경상권 부산, 울산, 경남 해안은 간헐적으로 구름 많고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고 아침에는 쌀쌀하겠으며 낮에는 24에서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6. 제주도 제주는 7일 화요일부터 남쪽 해상에 위치한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잦을 전망입니다. 특히 8일 수요일, 9일 목요일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10일, 12일에는 점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 및 주의사항 기상청은 이번 주는 한반도 상공에 자리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층이 교차하면서 일교차가 크고 바람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전형적인 가을형 기압 배치가 나타날 것이라며 감기 및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아침 저녁 외출 시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일교차로 인한 과일 갈변, 작물 냉해가 발생할 수 있어 수확 시기를 조절하거나 보온 덮개를 설치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 날씨 전망 11일 토요일, 12일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낮 동안 약한 해무가 유입되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9에서 13도, 낮 기온은 22에서 25도로 야외 활동이나 단풍 나들이에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주 한반도는 크게 번덕 없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중부 내륙은 맑고 건조, 남부와 제주도는 간헐적인 비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와 농작물 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